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주식 채널의 아이입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너무나도 좋았죠. 전반적인 증시 자체가 너무나도 좋았고, 그리고 일단은 외국인들이 강하게 또 들어왔습니다. 이거 외국인 매수세가 어제 그제부터 해서 좀 강하게 들어왔고, 오늘 또 강하게 들어오면서 증시가 완전하게 상승 구간으로 진입했다는 거를 알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이런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원인을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델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분명 7월 달에 이제 증시를 엄청나게 혼돈세로 몰아 넣었죠. 그러면서 국내 코로나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면서 국내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가 진행된 지 거의 이제 한 3주, 4주 차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 이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끝났다고 해요. 어제자 기사로 보니까 영국 코로나 하루 확진자 수가 22,000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여 만에 최소로 드러났고, 특히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개방을 한 국가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뭐야 이거 뭐 영국에서 뭐다 하면서 사람들이 우려감이 엄청났습니다. 델타 변이가 엄청 확진할 거다, 뭐 10만 명이 넘을 거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회적 개방을 하고 나서 오히려 확진자 수는 더 줄었습니다. 22,000명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이론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뭐야 코로나가 이게 끝난 거 아니야? 이거 뭐 영국 이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금 가두고 있는 이 상황이 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증시는 이를 앞서 보고 이미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주들에 오늘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로 말씀드렸던 CJ CGV 같은 경우에는 오늘 3.4% 상승 마감을 하였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인 뭐 하나투어, 아시아나항공, 하나투어는 오늘 한 7% 상승을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3%, 그러니까 여행주, 그다음에 보험주, 그다음에 은행주, 모든 이제 섹터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던 오늘 하루였었고요. 하지만 우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뭐 오른 상태에서 이거를 추가를 매수를 할 것인지는 또 다른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 이렇게 해서 그냥 단지 일시적인 이슈로서 코로나가 계속해서 움직일 거니까, 특히나 이제 국내 증시에 한해서는,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지 않았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뭐 정부에서 영국처럼 뭐 개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국면으로 흘러가기에는 아직 정부의 지침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오늘 일일 확진자 수를 보면요. 어, 아직까지 한국은 일별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8월 3일 날은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1725명으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사회적으로 개방을 한다? 뭐 이거는 사실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빨리 올리고 어느 정도 사회적 개방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풀어가면서 완화적인 규제를 풀어가면서 움직일 것이 뻔한데, 일시적으로 해외에서 이런 식으로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재정립되다 보니 이런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들이 굉장히 자금 유입이 많이 되었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전 세계 증시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다시 한번 위험자산으로 쏠리고 있는 현상들이 보이고 있다. 왜냐? 코로나가 이렇게 영국과 같은 이 코로나에 대한 그 위험성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이런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에 투자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이른 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CJ CGV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렇게 3.4% 상승을 하였지만, 저는 이게 뭐 추세 전환을 해서 갑자기 이제 전고점을 뚫으러 올라가는 흐름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일단은. 그래서 당분간은 일단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관심 종목들 한해서 거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오늘장의 강한 상승의 원인은 이 코로나 변이에 대한 델타 변이에 대한 그 공포감이 해소되면서 나타난 강한 상승이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또 말씀드릴 부분은요. 일단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관심 종목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금융지주 우선주부터 보도록 할게요. 한국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에서 중앙선, 박스권 하단, 상단, 중앙선, 그리고 이 상단과 중앙선의 중앙선, 그리고 이 중앙선과 중앙선, 그러니까 절반 절반으로 계속 쪼개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선 라인과 지금 밑에 파란선 라인이 지금 상단과 하단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이 지지와 저항으로 잡힌다는 것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자로 해서 일단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크게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정적으로 저는 상승 구간으로 진입할 거고, 금요일 날 얼마만큼의 슈팅이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 라인을 그려보는 걸 보아하서는 저는 1차적으로 85,000원, 그 다음에 88,000원, 92,000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5,000, 88,000, 92,000. 그래서 이걸 뚫고 전고점으로 올라가려면 더 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때 금요일 날 좀 강한 상승이 나오면 그때는 어느 정도 비중 조절에 들어가자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LS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L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어제 이제 8월 3일 날 밑꼬리 달면서 십자 도지 캔들 나왔다고 좀 강한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생각보다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1% 상승이면 오늘 같은 장에서는 뭐 나쁘죠. 시장 수익률보다도 낮으니까. 그래서 1% 수익률을 왜 이거밖에 안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오늘 JP모건에서 매도 물량이 엄청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문제만이 아니라 어제도 이렇게 계속 물량이 계속 나왔어요. JP모건에서 물량을 이제 제가 어제는 이제 누차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저께부터 해서 어제 특히 이제 물량을 많이 쏟아내면서 한 2%, 3% 하락 마감을 시켰고요. 그리고 오늘 또 물량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전에 상승할 때 구간에서 강한 매수세로 매집을 했던 세력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물량을 지금 내놓고 있다는 것은 좀 안 좋은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라인에서 이 구간에서 지금 물량을 내놓고 있으면서 지금 어느 정도 비중 조절에 들어갔다는 건데 아마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래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올 구간에서 눌리는 큰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눌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JP모건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시점부터는 좀 더 안정적으로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오늘장으로 해서 LS 같은 경우에는 비중 조절에, 그러니까 전에 어제에서 샀던 물량들을 다 이제 수익 실현을 하였고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LS를 관망해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LS뿐만 아니라 다른 장시, 그러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 물량들이 강하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그뿐만 아니라 뭐 네이버, 카카오도 움직였고요. 두산중공업도 강하게 움직였고요. 모든 종목들이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LS를 들고 있기에는 조금 상대 수익률 쪽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LS를 팔고 일단은 조금 관망의 자세로 시장을 보다가 어느 정도 메리트 있는 구간에 들어서면 확신에 서면 좀 강하게 좀 매수할 종목들을 찾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전반적인 증시의 상승은 코로나 변이에 대한 어느 정도 공포감이 7월 달에 쌓였던 그 공포감이 외국인의 매도세를 이끌어왔는데 8월 달에 들어서면서 영국이 델타 변이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 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용이 되면서 뭐야 코로나 이거 별거 아니네라는 심리가 다시 생기면서 외국인 자금들이 전 세계 증시에서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뭐 다른 증시도 다 똑같이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유독 이제 또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면 좀 상승을 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과거에 이제 눌렸던 것들이 회복하는 국면으로 들어선 거고요.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올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국내에서는 특히나 아직까지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이슈가 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주들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기 민감주들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포스트 코로나에 투자할 때는 아니다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들 리뷰와 동시에 증시, 전반적인 증시에 대한 해석을 하였고요. 일단은 제가 멤버십을 열었는데요. 제가 이거 멤버십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드리고 가고 싶어서, 제 채널에 보시면 여기 이제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이제 인사이트 팬, 그 다음에 뭐 VIP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제가 실시간으로 제가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사고 팔고, 그리고 그런 산 이유와 매수 근거와 매도 근거, 그다음에 비중 조절한 뭐 퍼센트, 그다음에 앞으로 샀으면 앞으로의 목표가나 손절가, 이런 그런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일단은 이렇게 그 뭐냐 그 멤버십을 따로 열었고요. 혹시나 그러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장 끝나고 나서 영상으로 이렇게 확인받는 거는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멤버십에 가입을, 실시간 매매 확인으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제가 게시글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니 그걸 확인하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